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집노예가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 임대차 3법이 통과하는 날, 부동산 세법이 통과하는 날, 이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글쎄요. 집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월세 살면서 집노예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절로 듭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또 자화자찬으로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 말입니다. 대부분 이제 세금에 대한 법안들이에요. 지난 12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16일이죠. 그리고 올해 7월 10일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든가 취득세를 올린다든가 양도세를 올리는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런 모든 법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에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다. 그러면서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전세가 국토교통부에서 말할 때도요,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월세에서 전세로 가면요. 국토교통부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집노예에서 벗어나는 날인가요? 제가 생각해서는 오히려 전세 시장이 더 막히고 월세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서 돈은 더 많이 날라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거비는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을 몰라요. 어떻게 부동산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세법이 통과한 날을 두고 집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온다니까요. 정반대로. 얼마나 반대로 나오나 하면요, 충격적이게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거래가 보시다시피 두둑 떨어지고 있어요. 월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로 전환한다. 올 2월만 하더라도요,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 2월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이게요? 13,661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들어서서는요 6,304건이에요. 전세 거래가.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반토막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에 살고 싶어 해요. 왜냐고요?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전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월세로 나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살고 싶어 하나 하면 이게 바로 그 지표입니다. 이게 지표입니다. 서울에서 말입니다. 2017년 7월, 2018년 7월, 2019년 7월, 2020년 7월 보면요, 아파트 전세 수요가 2020년 7월에 113.7%예요. 113.7%라는 것은요, 전세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7월은 88이에요. 전세로 가려면 언제든지 전세를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변했어요. 전세는 물건이 팍팍 떨어지고 실제로 전세를 살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7월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6월도 8,210건이죠. 점점 5월도 그렇죠. 4월도 그렇죠. 이게 전세가 월세로 급전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급전환. 이게 집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라고요?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있잖아요. 113.7이 될 만큼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요.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만들어낸다면 말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위기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월세로 가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 4단지 전용 44제곱미터입니다. 번동에 있는. 지금 전세 시세가 1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이 매물을 월세로 한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아마 이게 4% 전세 환원율로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전세를 들어가요. 그냥 1억 4천만 원을 은행에서부터 빌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랬으면 지금 은행 대출 이자 금리가 2.5%입니다. 그러면 28만 원이에요. 28만 원. 주거비가 28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세로 살 때는요. 그러면 월세로 살면 60만 원이고 전세로 살면 28만 원.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래도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집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시장에는 전세 수요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이 자체 모두가 말입니다. 시장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시장의 왜곡은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심각하게. 그만큼 시장에는요 왜곡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쓴다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